안녕하세요. 코이카 연수사업실의 유두리입니다. 본 영상은 2021년 코이카 글로벌 연수사업 연수기간 공모 제안서 작성 안내 영상입니다. 저희가 공모 때는 항상 대면 설명회를 실시를 해서 많은 분들 모시고 직접 인사드리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이렇게 비대면 영상으로 안내드리게 된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년 22년 공모 때는 직접 설명회를 통해 직접 인사드리기를 바라보면서 금번 공모 제안서 작성 안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공모를 통해서 처음 저희 코이카 연수사업에 참여해주시는 기관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저희 글로벌 연수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금번 공모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안서를 작성하실 때의 유의사항, 그리고 제출 시의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15일 저희 공고가 게시된 이후부터 20일까지 사전 질의를 이메일로 접수받았습니다. 해당 사전 질의 내용을 포함한 FAQ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연수사업의 개요입니다. 코이카 글로벌 연수사업은 개도국의 정책 입안자, 공무원, 분야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적자원 개발 사업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세 가지 기준으로 사업 유형이 분류가 되는데요. 참가국 기준으로는 수원국 특정 한 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별 연수, 그리고 2개국 이상의 다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국가 연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금번 공모 58개 사업은 모두 국별 연수 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업 발굴 경로 기준으로 보시면 수원국의 수요를 기반으로 추진 기획되는 연수가 있고 정부 부처, 저희 국내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제안을 통해 기획 추진되는 연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발굴 연수라고 해서 코이카가 국제 원조 동향이랄지 정부 정책 과제, 그리고 코이카 전략 프로그램 이행 등을 위하여 주도적으로 기획해서 추진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연수는 국제기구와 같은 협력기관의 제안 또는 상호 협의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연수입니다. 사업 실시 유형 기준으로 보시면 연수생들을 저희 한국으로 초청해서 실시하는 초청 연수와 한국의 전문가를 수원국 현지로 파견해서 실시하는 현지 연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2019년, 즉 재작년까지는 이 초청과 현지 두 개의 대면 연수로만 사업을 실시해 왔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대면 연수가 불가능해지면서 작년에 처음으로 비대면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말 그대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강사와 연수생 간 물리적 접촉 없이 실시하는 연수입니다.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2021년 사업계획을 작성해 주실 때는 비대면 연수로 실시하는 계획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올해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비대면 연수를 추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서 작성도 비대면 연수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글로벌 연수 사업 추진 절차입니다. 저희가 N-2년 기준으로 수원국 요청 또는 정부 부처 제안 등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수립된 계획은 저희가 국회 그리고 예산당국의 심의를 받아서 실시 사업을 확정하게 되고요.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연수기간 공모를 실시합니다. 지금 이 단계죠. 그리고 연수기간 공모를 통해서 각 사업별로 수행기간이 확정이 되면 저희 코이카 연수실에서도 사업별로 각 담당자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수기간 담당자가 코이카 담당자와 함께 협의 논의해서 사업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약정을 체결하시게 됩니다. 연수 시행 단계에서는 저희 코이카 현지 사무소 또는 재외공간의 협조를 통해 연수생을 선발하고 연수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수 종료 후에는 모니터링 및 평가를 거쳐 평가 내용을 환류하는 단계로 연내 연수를 종료하게 됩니다. 글로벌 연수사업 운영 체계는요. 먼저 코이카 본부, 즉 연수사업실이 모든 연수사업의 전반적인 과정, 발굴부터 기획, 운영, 평가까지를 총괄하게 되고요. 코이카 해외 사무소 또는 해외 사무소가 주재하지 않는 곳의 경우는 제외 공간의 협조를 통해서 연수사업을 발굴하고 연수생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특히 비대면 연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연수생 지원 경비 지급이랄지 이런 현장 지원도 담당하시게 됩니다.
연수기관은 사업을 실제 위탁받아서 실시하는 기관으로 기획 운영의 주체라고 보시면 되고, 코웍스는 저희 코이카의 자회사로서 연수사업 운영 지원하고 연수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연수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연수사업 비대면 연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약 78개 정도의 사업만 비대면 연수를 실시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 사업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다고 해도 이 비대면 연수에 대해서는 좀 생소한, 좀 감이 안 온다 하시는 기관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번에 제안서를 작성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만 간략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대면 연수, 즉 온라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LMS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 플랫폼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기관 자체적으로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는 기관은 기관 자체 플랫폼을 활용하시는 계획을 적어주시면 되고, 그게 없는 기관들의 경우는 상용 플랫폼을 활용하시는 계획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LMS 플랫폼은 구글 클래스룸이나 클래스팀을 주로 사용을 하셨고, 실시간 강의의 경우는 줌이랄지 구글 밋, 또 시스코 웹엑스와 같은 화상회의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무사히 잘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사실은 저희가 올해는 코이카 비대면 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상반기, 또 늦어도 한 3, 4분기 정도에는 구축을 완료해서 실제 사업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아직은 미정이고, 또 관련 기능들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정확히 안내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근본 제안서를 작성하실 때는 코이카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한다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마시고 자체 활용 계획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기관 선정된 이후에 사업을 실시하실 때는 코이카 플랫폼을 활용하실 수도 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연수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하고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미 작년에 온라인 연수용 경비 규정을 수립해 놓은 규정안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문 부침 파일로도 함께 업로드를 해드렸기 때문에 관련해서 혹시 제안서를 작성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해당 파일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영상 제작 관련해서 우리 기관은 촬영을 해본 적도 없고 편집을 해본 적도 없어서 그러면 제안이 불가능한 거냐, 그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만약에 기관 자체적으로 강의 영상 제작에 대한 인프라가 없으신 경우는 그냥 외부 업체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관련 업체 풀도 참고용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제안서 작성하실 때 강의 영상 제작은 외주 업체도 활용 가능하다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현지의 수강 여건이나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우려가 크실 텐데요. 저희가 일단 관련해서는 연수생들에게 교육 기자재 및 통신비를 포함한 연수생 지원 경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선발된 연수생이 수강할 기기가 없는 경우에는 현지 임대나 현지 구매 후 대여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또 원활한 인터넷 활용을 위한 비용도 저희가 넉넉히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서 작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작년에 비대면 연수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설명회 영상이 저희 글로벌 연수사업 유튜브 채널에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한번 봐보시면 좀 더 비대면 연수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금방 공모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모 참가 자격은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공모하시는 사업에 대한 정보와 전문성을 갖추고 또 무상협력 사업에 대한 이해와 협력 의지를 보유한 기관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공모 대상 사업은 총 58건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 국별연수 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 시작되는 다국가 신규 사업도 소수 있습니다만 다국가 연수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비대면으로 실시되는 만큼 대상 국가를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공모에서 유찰되는 사업들과 함께 아마 연중 2차 공모를 통해서 공고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공모 대상 사업 총 58건 중에 44건은 올해 시작되는 신규 사업이고요. 그중 13건은
작년에 기관 미선정 등으로 실시되지 못했던 사업들 1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연수 1건이 있는데 해당 연수는 저희 코이카 지역실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 사업 내에 포함되어 있는 연수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는 지금 다른 연수들과 동일하게 같은 조건으로 저희 실에서 추진을 합니다만 공모에서 선정된 이후에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동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코이카 내 지역 부서와 함께 협조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분야로는 공공행정 분야가 31건, 교육 5건, 농림수산 2건, 보건 7건, 산업 3건, 에너지 3건, 환경보호 2건, 기타 5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공고문 부침 파일 1에 공모 대상 사업 목록 엑셀 파일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서 심사 안내 드리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연수사업실의 정량평가 그리고 내 외부위원 4인의 정성평가로 구성이 됩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심사 기준 등의 상세 내역은 저희 공고문 부침 3파일 제안서 심사 기준표를 참조해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잠깐 심사 기준표를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파일이 저희 심사 기준표인데요. 보시면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8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량평가 20점은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는 기관 실적, 연수사업 및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실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 페이지가 정량평가 기준표입니다. 보시면 기준이 연수 운영 연수 또는 횟수로 들어갑니다. 둘 중에 높은 배점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유의하실 사항은 저희 코이카 단연간 연수의 경우는 단연간 연수 내에서 실시하신 단위 연수를 각 1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 운영 경험에서 유의사항은 2천만 원 이상 또는 2만 불 이상의 실적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성평가를 보시면요. 제안서를 작성하시는 총 7개의 항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배점이 나눠져 있는 것이고 각 항목별로 보이시는 이 평가 지표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안서를 작성하실 때 이 평가 지표를 꼭 유념하시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보시면 심사위원 심사표 이런 식으로 채점이 되고 평가 방법은 등급 2와 같은 등급표 기준으로 평가가 됩니다. 심사가 종료되면 이제 평가 의견서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정량평가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관별로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정량평가 자가 진단표라고 있습니다. 이거 정량평가에 대해서 기관이 직접 작성해 주시는 내용이고 이 표는 저희 제안서 양식상에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제안서 작성하실 때 잊지 마시고 꼭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시 발표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심사 기준을 같이 보셨고 저희 기관 선정 방식은 정성평가 심사위원 4인의 평균 점수 그리고 정량평가 점수를 합산해서 고득점 기관을 선정합니다. 단 정성평가 최고점의 80% 미만 기관은 부적격 처리돼서 미선정될 수 있고요. 한 개 사업에 대해 한 개 제안사만 응모한 경우 이 경우는 이제 기준이 85%로 들어갑니다. 85%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모 일정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에 저희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가 게시가 됐고 15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사전 질의를 이메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전 질의를 포함한 공모 제안서 작성 가이드 안내 영상이 1월 25일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게시가 되고요. 영상을 보신 후에도 추가적으로 질의사항이 있으실 수 있어서 해당 추가 질의는 유선보다는 저희 메일로 다시 29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29일까지 추가 질의사항 메일로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접수 마감하고 한 2, 3일 내로 저희 공고 게시판을 통해서 업로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안서 접수 마감은 2월 7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자정이고요. 접수 마감 전에 꼭 접수해 주시는 거 유의해 주시고 접수 마감이 된 이후 정량평가는 바로 작업에 착수를 하고요.
정성평가의 경우는 서면 심사를 2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해서 최종 합산을 거쳐 2월 26일에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정 기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공고문과 제안서 양식을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저희 코이카 대표 홈페이지인데요. 저희 공고 게시글은 메인 화면에서 중앙 부분, 기관 공모에서 이 중앙 세 번째 게시글로 가실 수도 있으시고, 저희 연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함께 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 메뉴에서 주요 사업 맨 끝에 형태별 지원 현황에서 글로벌 연수 사업을 클릭해 보시면 저희 사업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참고해서 보실 수 있고, 가장 하단 보시면 저희 사업 관련 자료들이 다운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 공고문에도 한번 붙인 파일로 업로드를 드렸지만 저희 성과관리 매뉴얼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또 성과관리 추정보고서라고 해서 저희 작년에 실시했던 비대면 연수 중에 15개의 시범 사업에 대한 성과 보고서도 발행된 게 있어서 제안서를 작성하실 때 참고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에 처음 참여해 주시는 기관들의 경우는 저희 글로벌 연수사업 길라잡이 안내 책자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저희 사업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서 작성하시기 전에 한번 보시고 제안서를 작성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공고 게시판으로 가볼게요. 2021년 글로벌 연수사업 참여하기 들어가면 저희 공고 게시판이 이렇게 나오고요. 저희 공모는 첫 번째 게시글입니다. 이 공고문 내용은 반드시 한번 일독 해주시고 제안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쭉 한번 일독해 주시고요. 저희 비대면 연수 설명 유튜브 영상 링크도 해당 공고문에 게시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가장 하단에 관련 붙임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활용해서 제안서를 작성해 주시는 거고요. 제안서 양식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공모 제안서 양식입니다. 보시면 가장 첫 페이지에 작성 가이드라인이 나오죠. 저희가 제안서 양식 상에 적색 문구로 여러분들이 기입하셔야 되는 내용의 예시를 적어드렸고, 청색 문구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글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하실 때는 적색 문구, 청색 문구 모두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삭제하신 후에 흑색 문구로 기입,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상세하게 예시와 설명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안서 양식만 봐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제안서를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본 영상에서는 그래도 특히 더 유의하실 점들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발표 자료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럼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 작성 부분입니다. 관련된 평가 항목은 연수 목표 및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인데요. 보시면 오른쪽 표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보시면 사업 목표를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단기 목표는 사업 종료와 동시에 달성 가능한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도시재난관리센터 구축 계획안 일부 생산과 같이 사업 종료와 동시에 달성 가능한 가시적인 결과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중장기 목표의 경우는 사업의 장기적 영향 및 결과물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연간 재난 피해액 10% 감소와 같이 연수가 종료되고 추후 사업 관리를 잘 했을 때 장기적으로 달성 가능하다고 예상되는 목표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사업 내용을 작성하실 때 유의사항은요, 저희가 아까도 안내를 드렸지만 21년도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비대면 연수를 실시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1차 연도를 비대면 연수로 고정하시고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차, 3차 연도에 대해서는 초청, 현지, 비대면 연수 중 자유롭게 태기를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신규 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의 경우는 이 사업 내용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20년도에서 22년도까지 진행되는 3개년도 사업의 경우는 올해 년도가 2차년도가 되겠죠. 그러면 1차년도는 미실시라고만 기재를 해주시고 2차년도부터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동일하게 2차년도가 올해 년도이기 때문에 비대면 연수로 고정해서 작성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배경 작성 부분입니다. 관련 평가 항목은 수원국 위주 분석 및 추진 배경의 적절성인데요. 추진 배경은 수원국 배경과 국내 배경을 나눠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원국 배경은 이제 오른쪽 표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건데 두 가지를 유의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수 분야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공모를 제안하시는 분야에 대한 수원국의 개발 환경, 그리고 개발 전략, 그리고 수요 분석이 얼마나 정확한가, 그리고 지금 작성하신 추진 배경과 제안하시는 과정 기획의 내용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수원국 니즈 분석 및 추진 배경의 경우는 저희가 공모를 진행할 때도 평가 기준이 되지만 실제로 연수를 실시하신 후에 저희가 종료 평가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작성하실 때 자세하게 상세하게 잘 작성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배경의 경우 이 왼쪽 표를 작성하시게 되는데 관련해서 참고하실 수 있는 파일을 저희가 붙임 파일로 넣어드렸습니다. 지금 제안해 주시는 대상 국가별 CPS 파일이 저희 붙임 5-6 집 파일로 올라가져 있고요. 그리고 붙임 5-5에서 저희 코이카 CP 프로그램 리스트가 또 제공이 되니까 해당 두 가지 파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저희 ODA 통합 홈페이지, 코트라 국가 지역 정보 페이지, 또 코이카 ODA 도서관 페이지를 추가적으로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 지표입니다. 관련된 평가 항목은 성과 지표의 도전성 및 적절성입니다. 오른쪽 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보시면 1번부터 3번까지는 목표치만 작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나머지 산출 근거 및 측정 산식은 저희가 다 기입을 해드렸고요. 해당 항목에 대한 목표치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평가지표 4번이 기관에서 제시하시는 고유 지표입니다. 기관 고유 지표를 제안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잘 설정을 하셔서 목표치, 산출 근거, 측정 산식까지 다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비대면 연수계획 작성 부분입니다. 평가 항목은 연수 추진 계획 및 내용의 충실성, 체계성, 배점은 10점이고요. 작성하실 때 유의사항을 하나씩 안내를 드리자면, 일단 과정 개요에서 연수 기간을 작성을 하실 때는요, 주말을 제외하고 5일에서 14일로 구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청 연수의 경우는 이보다 좀 더 긴 기간을 보통 설정을 하지만 비대면 연수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수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저희가 통상 5일에서 14일, 주말을 제외하고 5일에서 14일로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과정 개요의 참고 대상은 저희 제안서 양식을 보시면 필수사항, 권고사항, 선호사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획하신 연수에 가장 적절한 연수생이 선발되는 것이 굉장히 연수 성과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연수생의 세부적인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과정 개요에서 교육 장소 작성 부분이 있는데, 비대면 연수에서 교육 장소라 함은 연수생들이 각 개별 장소에서 수강을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연수생들을 한 곳에 모아서 같이 비대면 연수를 수강하게 할 것인지를 계획해서 작성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이건 연수 대상국의 네트워크 환경이나 또 여러분들이 기획하시는 연수 프로그램의 모듈, 또 구성 등을 생각을 하셔서 태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연수를 실시하실 단계에서는 집체교육으로 당초에 계획을 하셨더라도 연수 실시 당시 수원국의 코로나 상황 등으로 개별 장소 수강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 국별 보고 및 액션 플랜, PCP 계획 작성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액션 플랜 또는 PCP를 수립하시는 것이 저희 연수 사업의 가장 주요한 산출물입니다. 따라서 수립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보시면 액션 플랜과 PCP 모두 수립을 해야 되냐 문의를 주시는데 그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자유롭게 택일해서 산출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립 계획 역시 액션 플랜 또는 PCP 하나를 택일해서 수립 계획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유의하실 점은 제안서를 작성하실 때 관련 세션을 주재할 좌장 투입 계획을 함께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 규정상 동일 연도에는 동일 좌장이 국별보고 그리고 액션 플랜 또는 PCP 세션을 모두 주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국별보고에는 A 좌장이 또 액션 플랜 또는 PCP 세션에는 B 좌장이 그렇게 주재를 할 수가 없고요. 국별보고를 주재한 좌장이 반드시 동일 사업의 액션 플랜 또는 PCP 세션까지 다 주재해서 투입이 돼야 된다는 점 유의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듈 및 교과목 구성 작성 부분인데요. 오른쪽 표를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 보시면 수업 방법이라고 해서 동영상 몇 분, 질의응답 몇 분, 화상 세미나 몇 분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은 말 그대로 녹화 영상을 제공하는 수업 방식이고요. 화상 세미나는 실시간 강의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실시간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 강의를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영상 외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액션 플랜 작성 컨설팅을 진행을 하실 때 연수생들이 작성한 액션 플랜 초안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셔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 녹화 영상을 제가 제공을 하는 것도 불가할 것이고 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시간 강의에서 개별 피드백을 하는 것도 비효율적일 수 있어서 이렇게 영상 외에 다른 활동으로 메일이라든지 채팅, 플랫폼 내 게시글 기능 또는 전화도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영상 외에 다른 활동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영상 외 활동으로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영상 외의 활동은 연수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코이카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셔야 하고 코이카 담당자의 사전 승인이 된 시간에 대해서는 강세료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여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관리 계획 작성 부분입니다. 보시면 모니터링 평가 계획, 평가 방법과 문제 발생에 대한 대응 계획을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초청 연수로 진행을 할 때는 연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연수생들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가 좀 용이한 부분이 있는데 비대면 연수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서 오히려 더 연수생 관리를 강화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니터링 평가 방법 작성하실 때 연수생들이 강의에 잘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강의 내용이나 품질에 대해서 연수생 의견이 어떠한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어떤 애로사항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계획을 창의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제시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 발생에 대한 대응 계획은 이제 오른쪽 표를 제안서 양식에 넣어드렸는데 비대면 연수를 진행을 하다 보면 실시간 강의, 특히 실시간 강의를 진행할 때 아무리 사전 테스트를 해도 당일에 어떤 기술적인 돌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리고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접수를 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해결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되겠고 작성하시면서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안내를 드리면 저희가 사업을 실시할 단계에서 필요시 코이카 담당자 및 현지 사무소 협의하에 수원국에서 이 비대면 연수를 지원해줄 전문 인력을 단기로 채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수 퍼실리테이터랄지 아니면 기술 지원 인력을 단기로 채용해서 투입하실 수 있고 해당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후관리 및 홍보계획 작성 부분입니다. 평가 항목은 사후관리 및 홍보계획의 구체성 및 효과성 5점이고요. 보시면 이 부분은 제안서 양식만 잘 보시면 작성이 용이한 부분입니다. 사후관리 방안은 과정 종료 3개월 이내, 3개월 이후로 구별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사업 홍보 계획은 저희가 홍보 계획을 사전에 코이카 담당자와 협의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작성하시기 전에 저희 글로벌 연수 길라잡이
80페이지부터 보시면 저희 연수사업 홍보에 대한 안내가 쭉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수 제안사항 작성입니다. 관련 평가는 연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특수 제안사항. 이거는 말 그대로 제안 기관의 특징과 장점을 잘 활용해서 연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자유롭게 제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연수기간 현황에서 기간 개요 작성 부분입니다. 평가 항목은 연수기간의 역량, 배점 10점이고요. 교육시설 및 기자재 현황을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유의사항은 사업 수행 시점에 반드시 실제 활용 가능한 시설 및 기자재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안서를 작성하실 시점에는 활용이 가능하나 연내 하반기에는 활용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작성에서 제외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사진을 포함해서 작성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만약에 사진을 비포함해서 작성을 해주셨는데 작성해 주신 내용이 실제 현황과 너무 다르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 해지 및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 꼭 양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비대면 연수 또는 초청 연수를 모두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연수용으로 교육시설이나 기자재를 작성을 해야 되는지를 문의를 주셨어요. 비대면 연수 또는 초청 연수 수행에 활용 가능한 모든 교육시설과 기자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대면 연수를 위한 교육 장비나 관련 인프라가 없으면 제한이 불가한 것이냐라는 문의도 주시는데 아까 안내 드린 것처럼 저희 만약에 기관 내에 관련 장비나 인프라가 없으면 외주 업체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대면 연수 관련 시설이나 기자재가 없어도 일단 제한은 가능하시다는 거 안내 드립니다. 다음은 기관 실적 작성 부분입니다. 사업 기간은 아래 표를 보시면 이제 사업 기간은 되도록이면 월 단위로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 단연도 연수 사업의 경우는 사업 연도를 모두 12개월로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1월부터 12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사업명을 작성하실 때는 저희가 제출하시는 실적 증빙상의 사업명과 대조 확인을 하기 때문에 증빙상의 사업명을 동일하게 적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연수 유형의 경우는 되도록 코이카 기준으로 국별연수, 다국가연수, 특별연수, 공동연수 등으로 분류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 투입 계획 작성 부분입니다. 관련 평가 항목은 연수 담당 조직 구성 및 인력 투입의 적절성, 배점 10점이고요. 유의하실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사업에 투입하실 사업 관리자, 사업 실무자 각 1인은 반드시 기관 소속의 정규 직원이어야 합니다. 저희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자의 건강보험 자격 thực 실 확인서를 별첨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 인력을 제외하고 사업 관리자, 사업 실무자는 꼭 정규 직원으로 투입하셔야 된다는 점 유의해서 제출해 주셔야 하겠고요. 그리고 사업에 투입하시는 사업 관리자 및 사업 실무자의 중복 투입을 최대 4건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21년 글로벌 연수 사업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사이에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만약에 지금 투입하시는 사업이 PM 또는 실무자가 투입되는 사업이 만약에 이미 3건이 있으시다. 그러시면 이번 공모에는 최대 1건까지만 제한이 가능하신 겁니다. 그 하단의 최종 공모 선정이 아닌 제한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의미는 지금 위의 표대로 예를 들어서 해당 PM이 3건에 이미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공모에는 1건만 남는 건데 이 1건에 대해서 우리는 3개 사업에 일단 제한을 해두고 되는 1건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게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공모 제한 자체를 1건밖에 하실 수 없는 점 유의해서 작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입니다. 저희 제안서 마감은 아까 안내드린 대로 21년 2월 7일 일요일 24시 자정까지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제출을 해주시는 거고요. 제출 서류는 공모 참가 공문 한부, 제안서 한부, 별첨 증빙 서류 한부를 PDF 파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제안서 접수 이후, 그러니까 일요일 24시 이후에 접수되는 제안서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사이에 PM 및 실무자 중복 투입은 최대 4건까지 제한되니까 이거 필히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별첨 증빙의 경우는 각 장의 원본 대조필 날인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제출 기한 이후에 내용에 대한 수정, 변경, 보완, 일체 불가하니까 최종 제출 전에 반드시 내용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정량평가 필수 제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메일을 접수하실 때는 제목을 괄호 국별 공모 괄호 닫고 과정명 / 제한 기관명으로 기재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복수 응모시, 즉 한 개 기관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제안하실 때는 각 사업별로 메일을 따로따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접수를 하시면 접수일 이틀 내로 확인 메일이 자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이틀이 지난 이후에도 확인 메일을 못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셔서 메일이 잘 접수가 됐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FAQ 10월부터 20일까지 접수된 사전 질의를 포함한 FAQ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업 정보 관련인데요. 공모 리스트 및 국문 개요서, PCP 간 연수사업 정보가 상이한데 어떤 기준을 따라야 되나요? 문의를 주셨습니다. 일단 저희 연수의 정확한 사업명, 사업기간, 참가 인원은 저희 부침 파일 1번 공모 대상 사업 목록 엑셀 파일의 기준을 최우선으로 준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별 국문 개요서나 PCP의 경우는 N-2년으로 작성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이랑은 좀 맞지 않은 부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국문 개요서랑 PCP 간에도 정보가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문 개요서랑 PCP는 그 배경, 사업 배경이나 대상, 주요 과목 등의 정보만 선별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주요 정보는 엑셀 파일을 일단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과 관리 및 기획 부분입니다. 21년도 연수의 경우 꼭 비대면 연수로 기획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비대면 연수로 반드시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단연도 연수 중 비대면 연수, 초청 연수, 현지 연수 등의 여러 투입 요소를 제안서 제출 시 모두 포함하여야 하나요? 네, 필수로 포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연도 연수는 아까 안내드린 대로 21년도 사업에 대해서만 비대면 연수로 작성을 해주시고, 그 외에는 자유롭게 초청 연수 또는 현지 연수 또는 비대면 연수 자유롭게 계획해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3개년도 모두 비대면으로 하겠다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다음, 사업 개요에서 응모하고자 하는 연수의 경우 범분야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데 작성이 의무인지요? 저희 그 사업 개요 제안서 양식에서 사업 개요표를 보면 범분야를 택일해서 넣으실 수 있도록 파란 글씨로 이제 작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제안하시는 사업에 범분야가 해당되는 부분이 없으면 파란 글씨 삭제하시고 공란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연간 연수의 경우 3년간 매해 다른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하나요? 동일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하나요? 문의를 주셨는데, 이거는 아마 저희가 이제 단연도 사업이다 보니 만약에 3개년도 사업이면 3년간 똑같은 연수 3번 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연수 사업 구성 자체가 1차년도에는 고위관계자, 2차년도에는 중간관리자, 3차년도에는 실무자 이런 식으로 연수 대상을 매년 차별화해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수 대상이 달라지니까 당연히 연수 내용도 바뀌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렇게 매해 진행되는 연수의 내용과 주제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최종적으로 연수 목표에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매회 주제와 대상을 기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프로그램을 3번 실시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다음은 제출 서류 부분입니다. 국외사업 관련 실적도 연수 용역 수행 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네, 반드시 제출하셔야 되고, 인정되는 증빙은 발주처에 직인이 있으셔야 됩니다. 직인을 받은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용역실적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네, 없습니다. 타 기관에 위탁하여 연수사업을 진행한 경우 계약서 및 금전적인 거래가 없는데 실적 증명서로 연수사업 이행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다면 수행 실적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사업 실적에 대해서는 인정 기준 자체가 계약금이 기준이 됩니다. 2천만 원 또는 2만 불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만 실적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수사업에 대해서도 계약이나 계약금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만약에 계약서나 금전적인 거래가 없는 사업의 경우는 제출을 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완료 사업이 아니더라도 참고사항으로 기입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완료 사업은 아니고 이제 진행 중인 사업을 작성해도 되는지를 문의를 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완료 사업이 아니시면 정량평가에는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평가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항 작성해 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정량평가를 위해서 반드시 진행 중인 사업임을 표기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심사 기준입니다. 서류 심사 후 PT 발표가 있는지요? 네, 별도의 PT 발표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음, 국제개발협력 관련 연수 운영 경험에서 경력 횟수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이 되나요? 제가 이 문항을 잘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단연도로 사업을 하신 경우에 중복되는 연수에 대해서 중복 허용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합산돼서 연수가 들어가느냐를 문의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연도 연수를 13년도에서 15년도 3개년도 사업 하나, 14년도에서 16년도 3개년도 하나를 하게 되면 14년도, 15년도가 중복이 되죠. 이 중복된 부분도 허용이 되므로 각 연수별로 3년 플러스 3년 총 6년으로 계산이 됩니다. 네, 횟수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코이카 단연간 연수의 경우 단위 연수를 각 1회로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이 예를 들면 3년짜리 단연간 연수를 통째로 1회로 보는지 혹은 3년간 3회 진행된 초청 연수를 3회로 보는가요? 후자가 맞겠죠. 단연간 연수에서 초청 연수를 3년 동안 3번을 실시했다면 횟수는 3회로 인정이 됩니다. 예산 관련인데요. 간접 경비의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요? 연수 기간의 통상적 기준을 적용해도 되는지요? 네, 저희 연수 사업 경비는 저희 경비 규정, 코이카 경비 규정대로 산정되고 집행이 됩니다. 따라서 기간 자체 기준이나 통상적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는 집행 주체가 코이카, 연수 기관, 지원 기관으로 구성되는데 연수 기관과 지원 기관은 어떻게 구별하는 것인지요? 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연수 기관은 말 그대로 연수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시행기관이죠. 그리고 지원 기관은 아까 안내드린 저희 코이카의 자회사인 코웍스, 그리고 회계정산을 지원하는 회계법인 용역 등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사전 질의 15일부터 20일까지 된 사전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보시면 총 3건의 사업을 이미 운영하는 기관에서 기관 내 다른 PM과 실무자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나요?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중복 제한을 하는 건 기준이 기관 기준이 아닌 투입 인력 기준입니다. 따라서 기관에서 여러 개 사업의 공모 제안해 주시는 거는 상관이 없고, 다만 투입 인력인 PM 또는 실무자가 투입되는 사업이 4건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사업 목록상 사업 분야 분류와 사업 제안서상의 사업 분야 분류가 상이한 경우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나요? 문의를 주셨는데,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1. 사업 개요 부분에 5대 분야, 사업 분야의 5대 분야를 태길해서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제공해드린 부침 파일 1, 사업 목록 엑셀 파일의 분야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여기서 태길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청색 문구 지우시고 그 엑셀 파일에 기재된 분야를 흑색 문구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까 질문 중에 번분야도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시면 청색 문구 지우시고 공란으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연수 경비를 연수 기관에서 집행할 때 세금 계산서를 간이로 발행하는지 여부는 연수 기관에서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거는 아마 공모 제안에 필요한 내용은 아니고 아마 사업 실시 여부를 결정하시는 데 필요한 사항일 텐데 다른 기관에서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안내를 드리면 저희 파트너 연수 기관들 중에는 기관의 특성상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정부 부처랄지 이런 경우에는 간이 계산서를 대체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 또는 기관의 고유 번호증을 대체 서류로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로 발행하실 필요 없이 저희가 요청하는 대체 서류를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기간 외에는 다 일반 세금 계산서로 발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 목록상 연수 인원은 22명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사업의 PCP에는 15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나요? 문의를 많이 주셨죠? 네, 안내 드린 대로 저희 부침 파일 1번 사업 목록 엑셀 파일의 정보를 준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명이겠죠? 다음은 글로벌 연수 사업의 길라잡이를 살펴본 바 20명 초과의 경우 투입 인력 1명 추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 문의를 주셨는데 2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투입 인력 중 보조 인력을 추가 1명 투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저희 코이카 담당자와 협의하에 결정하실 수 있는 사항이고요. 네, 요거는 실제 이제 사업을 실시하는 단계에서 코이카 담당자와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획 인원이 22명이었으나 선발 인원이 22명에 미달되는 경우 당초 예산대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셨는데 저희 그 연수사업 예산 항목을 보시면 인원 베이스로 편성되는 세목이 있고 인원 베이스가 아닌 그냥 정액지급으로 편성되는 세목들이 있습니다. 인원 베이스로 편성되는 세목의 경우는 연수가 종료된 후에 실비정산을 통해서 잔액이 발생할 경우 반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인원 베이스가 아닌 다른 정액지급 항목들은 그대로 당초 예산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인원 베이스로 편성되는 항목 중에 재경비 항목은 당초 예산을 수립하셨을 때 금액 그대로 기관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럼 이것으로 저희 사전 질의를 포함한 FAQ까지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공모 제안서 작성 안내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영상을 보신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29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해 주시는 메일로 질의사항 남겨주시면 저희가 취업 정리해서 2-3일 내로 공고 게시 글에 서면으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금방 공모에서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